예, 반갑습니다. 다음 달에 보궐선거가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대선 전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는 완전히 다음 차기 대선 유력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전국이 움직이게 됩니다. 의도치 않았게 보궐선거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보궐선거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차기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이 전국을 움직이는 핵심 축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상당 기간 동안 문재인과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대립하는 구도, 전국 구도가 가장 핵심 축으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이제 대선 후보가 정면으로 나서는 그런 전국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차기 정권을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이 시대 정신은 뭔가? 라는 부분이죠. 각 부분에 YSDJ부터 노무현, MB, 박근혜까지 다 각자의 그 시대 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분석이 지금 유력하죠. 문재인 정부의 시대 정신은 뭐였느냐? 역시 그 반칙과 특권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시대 정신이다라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자리도 공정이 무너졌다. 차기 정부의 시대 정신은 뭐냐를 놓고 이게 공정이냐 복지냐라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공정은 공정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무너진 것이 공정이니까 공정이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공정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코로나까지 덮쳐서 너무나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민들의 아마 복지, 기본소득 이런 부분이 아마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윤석열,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대표 선수가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는 윤석열과 문재인이 맞서는, 첨예하게 맞서는 대립 구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윤석열, 이재명이 맞서는 구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특히 여권에서 이재명이 지금처럼 이제 압도적인, 사실 이낙연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보입니다. 반 이재명이 모여있는 지지가 이낙연이다. 10%가 되지 않는 그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재명이 여권의 대표 주자가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제 사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은 분명한 반문재인을 표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에 대한 실정, 이 엄청난 부정부패 실정이 이재명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윤석열, 이재명 구도로 이제 빨리 흘러가게 될 것이다. 보궐선거가 지나게 되면. 사실 대선 정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정당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에서 지금 이 땅 투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여당에서는 지금 막 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또 경로를 했습니다. 이제 7번째 경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을 뺀 문재인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 경찰 수사로 이거를 계속 경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라는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별의별 제안을 다 합니다. 이럴 때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원내대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특검이나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시간 끌기나 물타기 의혹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금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 또 필요하면 검경합동수사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찰 단독 수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검찰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제안입니다. 근데 좀 더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좋다. 받겠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받겠다. 전수조사한 뒤에 그 특검 수사팀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 다음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도 필요하면 하자. 단 여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찰을 완전히 포함시켜라. 검경합동수사단을 만들어라. 조건으로 내걸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뒷걸음질 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국민의힘이 뒷걸음질 칠 이유도 없고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특검도 좋고 전수조사도 좋다. 그러나 검경합동수사단으로 모든 지금부터 수사를 하자. 이 조건을 받아라. 그러면 특검 받겠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가서 이 문제를 이 정면으로 야권이 비록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내부에 피를 흘리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나가는 겁니다. 뭐 검찰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히 검찰에 맡기자. 검경수사권 분리가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부정부패로까지 올라갔으니까 다른 정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라도 집권 여당이라도 누구도 가리지 말고 각오를 하는 겁니다. 왜? 뭐 다른 큰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기들의 실세가 피를 흘리는 것을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다, 위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 거죠. 조국이 그 정도로 불공정한 짓을 저지르는 게 드러나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통 속이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이냐 복지냐, 공정이냐 기본소득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제 이 대결이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대선 전국을 뒤흔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최근 가장 들어볼 만한,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세계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 다른 게 부각이 되면서 좀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공정한 룰을 지키는 것이다. 공정한 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뭐 이건 진영을 떠나서 공정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은 윤석열의 브랜드죠. 그 게임의 룰을 조작하는 행동은 안 된다.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밝혔던 점. 이 점이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그 다음 이재명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동산 투기, 땅 투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도 똑같이 뭐 경로를 하고 오늘도 LH 문제는 반칙이다. 이것은 생선 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 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 수사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뿐입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제 복지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 크게 봐서 복지라고 보면 이 복지, 기본소득 부분을 이재명은 자신의 브랜드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복지, 기본소득은 이재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그런데 LH 사태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것은 윤석열의 정치 감각, 메시지 능력이 이제 뭐 뛰어나다라는 것은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또 그동안 많이 입증된 것이 정치적 순발력입니다. 이재명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이재명에게 참 부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 순발력과 자신의 지지층에게 다가갈 줄 아는 지지층들이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이 이재명을 한번 쳐다보게 되고 이재명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능력 뛰어납니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신천지 교회의 문제에 자기가 밤에 자기 손으로 나가서 그 조사팀과 같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많은 박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순발력. 국민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를 가려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재명의 기본소득, 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10만 원씩 나눠주는 부분들, 그게 많은 비판을 받지만 또 거기에 그것도 나름대로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간절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 기본소득, 복지를 확대하자, 가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많은 비판이 쏟아져서 세금, 그럼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월 4만 원 주는 기본소득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는 이재명이 상당히 든든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순발력이 좋은 이재명이 LH 땅 투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경로, 화만 내고 있을까? 이겁니다. 이재명의 지금 윤석열이 공정이 브랜드인데 윤석열의 공정이 힘을 받으려면 윤석열 개인이 그동안 사생활, 검사에서도 검찰 생활에서도 자신 개인 스스로가 공정해 왔는지가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윤석열의 가족들, 윤석열 개인, 검찰로서 정말 공정을 지켜왔느냐? 그 부분이 이제 검증받아야 될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서 무너진다면 윤석열의 공정 브랜드는 힘을 받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이재명의 복지 확대가 힘을 받으려면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하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책적인 논쟁에서도 자기가 이겨야겠지만 두 번째, 이재명의 그 정치적 순발력은 인정하지만 이재명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단순 포퓰리스트가 아닌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가 이재명에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부분을 이재명은 해결해야 됩니다.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의 개인의 사생활부터 공적인 생활까지 모두 책임감과 신뢰감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LH 신도시 땅 투기는 모두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제가 민변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변의 그 변호사들이 이재명 측과 친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 이게 가짜뉴스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재명은 이 사건, 그러니까 광명시형에 대해서 땅 투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금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청, 광명시청, 시흥시청의 공무원들이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그동안 행동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니까 과감한 조치를 이재명은 말만 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지시를 해서 얼마든지 밝혀내고 필요하면 자기 경기도청에 있는 또 광명이나 시흥 공무원들에 대해서 먼저 단죄를 하면서 쏙 시원하게 국민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이재명은 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점입니다. 돌아갑니다. 이재명은 지난 올해 초에 소위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이낙연이 꺼냈을 때 이재명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재명의 그동안의 스타일이라면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자기의 의사를 밝혔을 겁니다.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뒤에 이제 여론이 반대쪽으로 하니까 반대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일찍부터 반대할 수 있었는데 눈치 보다가 한참 뒤에 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자신의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원칙이 뭔지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또 갑니다. 이재명은 그 전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생긴 게 이 성추행 사건 때문인데 그 전에 자기가 당당히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재명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그 소신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다, 취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핵심 문재인 정권 권력층과 맞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했다가 바꾸거나 LH 땅 투기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자신이 하면 지지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재명만큼 계산이 빠른 사람은 없죠. 나오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고 소신도 없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기 정권,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대선 전국을 흔들 시대 정신은 뭐냐? 공정이냐, 복지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저는 공정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복지 또는 기본소득 개념은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정치인 후보들의 신뢰성, 그 다음 그 후보들의 소신,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계속 일어나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물론 이재명은 많이 보여왔고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 검증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검증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뢰성 부분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신뢰성 부분에서 지금은 윤석열이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시대 정신과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앞으로 전국을 흔드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